안녕하세요.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틈틈이입니다. 오늘은 의료기기 분야의 숨은 거인, 이제는 더 이상 숨어있지 않죠. 보스턴 사이언티픽, 티커는 BSX. 이 기업 하나만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근데 시작부터 엄청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BSX가 145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20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인수합병 발표한 거 아시나요? 안 그래도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던 회사가 갑자기 거대한 폭풍 쇼핑에 나선 건데요. 과연 이 거인의 질주가 계속될 수 있을지, 아니면 너무 빨리 달리다 숨이 차오르는 건 아닌지 오늘 저희와 함께 그 속사정을 샅샅이 살펴보시죠. 자, 그럼 먼저 이 회사가 얼마나 잘 달리고 있는지부터 봐야겠죠. 최근 실적을 보니까요. 유기적 매출 성장률이 15%가 넘었더라고요. 아니, 이 정도 덩치의 회사가 15% 성장이라니 이건 뭐 거의 빅테크 수준 아닌가요? 이 엄청난 성장의 비밀 도대체 뭡니까? 네, 바로 그 15%라는 숫자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거대 기업이 이런 성장률을 보이는 건 정말 드문 일이죠. 그 중심에는 보스턴 사이언티픽의 심장, 바로 심혈관, 사업부를 이끄는 두 개의 강력한 쌍발 엔진이 있습니다. 엔진이 두 개나요? 네, 바로 파라펄스 그리고 와치맨입니다. 파라폴스와 와치맨. 이름부터 뭔가 강력한 느낌이 드네요. 먼저 첫 번째 엔진, 파라폴스부터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파라펄스는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을 치료하는 최신 의료기기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펄스필드 절제술, 줄여서 PFA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요. 기존 방식하고는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예전에는 고주파나 냉각 에너지로 심장의 문제 부위를 말 그대로 태우거나 얼렸거든요. 태우거나 얼려요. 네, 효과는 있지만 주변의 정상적인 조직까지 손상될 위험이 있었죠. 잠깐만요. 더 안전하다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병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미 수억 원짜리 기존 장비가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굳이 또 큰 돈을 들여서 이 새로운 PFA 시스템으로 바꿀 유인이 충분한가요? 이게 그냥 있으면 좋은 것 수준인지 아니면 없으면 안 되는 필수 장비가 되어가고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하네요.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게 게임 체인저의 조건이죠. 결론부터 말하면 파라펄스는 없으면 안 되는 장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PFA 기술은 주변 조직 손상 위험이 거의 없이 문제 세포만 선택적으로 제거합니다. 아, 문제 세포만요? 네, 시술 시간도 짧고 회복도 빠르죠.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이득이니 이걸 경험한 병원들은 다시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기 힘든 겁니다. 말 그대로 시장의 판도로 바꾸고 있다는 거죠. 와, 기술력으로 그냥 압도하고 있다는 거네요. 성과가 그걸 증명하겠죠. 정확합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죠. 2024년 미국에 출시되자마자 첫 해에만 매출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3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네, 첫 해예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50만 명이 넘는 환자를 치료했어요. CEO인 마이크 마우니가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경쟁사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수십만 명의 환자를 더 치료했다. 이것이 바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우리 회사의 강력한 해자다. 라고요. 와, 50만 명이라니. 이건 그냥 뭐 좀 더 좋은 신제품 수준이 아니라 아예 시장의 표준을 새로 쓰고 있다는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엔진인 와치맨은 어떤 제품인가요? 와치맨은 심방세동 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합병증, 바로 뇌졸중을 예방하는 기기입니다. 심방세동이 있으면 심장 한쪽에 좌심방유잔, 작은 주머니 같은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피가 고여서 혈전, 즉 피떡이 생기기 쉽거든요. 아, 피떡이요? 네, 이 혈전이 혈관을 타고 뇌로 올라가면 뇌졸중이 되는 거죠. 와치맨은 바로 그 좌심방의 입구를 아예 막아버리는 일종의 마개 장치입니다. 아하, 뇌졸중의 근원지를 그냥 원천 봉쇄하는 거군요. 정말 기발한데요? 네, 그래서 이 와치맨 사업부 역시 연간 30%가 넘는 아주 견고하고 폭발적인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이 두 개의 엔진이 각자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각자 돌아가는 게 아니라니요? 보스턴 사이언티픽은 파라와치라는 아주 영리한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파라펄스로 심방세동 시술을 하는 김에 동시에 와치맨 기기를 삽입해서 뇌졸중 예방까지 한 번에 끝내는 병행 시술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거죠. 와, 잠깐만요. 그럼 단순히 하나 더하기 하나가 아니네요. 병원 입장에선 어차피 심방세동 환자에게 필요한 두 가지 시술을 한 번에 마취, 한 번에 입원으로 끝낼 수 있으니 이건 뭐 거의 1 더하기 1이 3에 가까운 효율이겠는데요? 맞습니다. 병원과 환자 모두에게 이득이니까.
경쟁사가 이 콤보를 깨고 들어오기가 정말 어렵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강력한 플라이휠 효과라는 거죠. 한번 이 시스템을 도입한 병원은 계속해서 BSX의 제품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야, 이 강력한 현금 창출 능력이 바로 회사의 자신감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이렇게 강력한 현금 창출 능력이 있으니까 회사가 가만히 있지는 않겠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20조 원짜리 폭풍 쇼핑, 이게 바로 이 자신감에서 나온 거겠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쇼핑 목록을 보니까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더라고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장의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기 시작합니다. 잘 버는 만큼 정말 통 크게 쓰고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145억 달러짜리 페넘브라 인수가 대표적입니다. 페넘브라는 뇌혈관 속에 생긴 혈전을 작은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 기계적 혈전 제거술 분야의 강자입니다. 잠시만요. 뇌혈관이라고 하셨죠? 네, 뇌혈관입니다. 지금까지는 심장 전문가 이야기만 했는데 갑자기 뇌라니요? 이건 완전히 다른 영역 아닌가요? 굉장히 큰 방향 전환 같은데요. 맞습니다. 심지어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페넘브라 인수 발표 전후로 불과 3개월 사이에 만성 통증 치료 기술을 가진 날루 메디컬을 약 5억 3천만 달러에 인수했고요. 통증까지요? 네. 그리고 과민성 방광 치료 기기를 만드는 발렌시아 테크놀로지스까지 인수했습니다. 심장에서 시작해서 뇌, 통증, 방광까지 말 그대로 광폭 행보죠. 아니 이건 좀 전략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성장성 높다는 분야는 다 사들이는 건가요? 투자자 입장에선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게 우리 BSX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 겁니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현재 BSX를 둘러싼 가장 큰 논쟁거리입니다. 회사의 전략적 의도는 명확해요. 기존의 안정적이지만 성장세가 둔화된 시장을 넘어서 더 빠르게 성장하는 새로운 시장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회사는 고성장 시장의 매출 비중을 2028년까지 전체 60%로 늘리겠다는 아주 야심찬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목표는 거창하고 좋아 보이는데 당연히 리스크도 있겠죠? 물론입니다. 리스크도 아주 명확하죠. 첫째, 단기적인 재무적 부담입니다. 당장 페넘브라 인수로 인해서 첫해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EPS가 0.06달러에서 0.08달러 정도 희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 희석된다는 건 주주들 몫이 줄어든다는 뜻이죠? 그렇죠. 쉽게 말해 인수자금을 마련하느라 주식수가 늘어나니 회사 전체 이익은 같아도 주식 한 주당 돌아가는 이익은 일시적으로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손해네요. 네. 그리고 둘째는 훨씬 더 본질적인 통합의 리스크입니다. 이건 마치 파스타를 정말 잘 만들던 동네 맛집 사장님이 갑자기 미슐랭 수시집이랑 유명 빵집을 하루아침에 다 인수해버린 것과 같아요. 아, 비유가 확 와닿네요. 각 가게는 훌륭하지만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제대로 운영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실제로 레딧의 한 내부자로 추정되는 인물은 이미 수많은 인수 때문에 기존 직원들이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우려 섞인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듣기만 해도 아찔하네요. 서로 다른 기업 문화를 합치고 기술을 통합하고 중복되는 인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잡음이 생길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진의 경쟁 심화를 잊으면 안 됩니다. 메드트로닉, 에보트 같은 쟁쟁한 경쟁자들이 파라펄스의 성공을 보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아, 그렇죠. 그들도 PFA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BSX는 기존의 심장분화 전쟁도 치르면서 동시에 뇌혈관, 통증, 방광이라는 새로운 전선 세 군데에 동시에 뛰어든 셈입니다. 이야. 자칫하면 모든 전선에서 힘이 분산될 위험이 있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 차가 완주할 거라고 볼까요? 아니면 코너에서 미끄러질 거라고 볼까요? 월가의 시선이 궁금합니다. 그 비유가 아주 적절하네요. 월가의 시선도 정확히 둘로 나뉩니다. 강세론과 신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먼저 골드만삭스나 UBS 같은 강세론자들은 경영진의 능력을 믿는 분위기입니다. 그들은 회사가 제시한 장기 목표를 신뢰하고 있어요. 회사의 장기 목표가 구체적으로 뭐였죠?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10% 이상의 유기적 매출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겁니다.
10% 이상이요? 네, 강세론자들은 파라펄스와 와치맨의 강력한 성장세가 계속되고 이번 MMA들을 성공적으로 통합시키면 충분히 가능한 목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130달러에서 140달러 수준까지 높게 제시하고 있죠. 와, 140달러. 지금의 기세라면 가능할 것도 같네요. 그럼 반대로 신중론자들의 근거는 뭔가요? 에르스테 그룹 같은 신중론자들은 높은 밸류에이션, 즉 주가 수준을 지적합니다. 현재 BSX의 주가 수익 비율 P가 57배에 달하는데요. 57배요? 네, 이건 모든 좋은 소식과 미래의 성장 기대감까지 주가에 이미 다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완벽함을 전제로 한 가격이라는 겁니다. 아, 만약 M&A 통합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삐걱거리거나 성장세가 약간만 둔화되는 조짐이 보이면 주가가 크게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거죠. 한마디로 비싸다는 거군요. 그래서 이들은 투자 의견을 최근에 매수해서 보유로 낮췄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가격에 새로 사진 않겠지만 뭐 가진 걸 팔 정도는 아니다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고 키워야 할 핵심 포인트가 바로 회사 경영진과 월가 분석가들 사이에 존재하는 이 미묘한 기대치의 격차입니다. 기대치의 격차요? 네, CEO인 마이크 마오니는 컨퍼런스 콜에서 연 10% 이상 성장을 계속 자신하고 있지만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전망치는 그보다 낮은 6에서 8% 성장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 그 2%에서 4% 정도의 갭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BSX의 주가는 이 기대치 갭을 실력으로 증명해내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움직일 겁니다. 만약 회사가 정말로 10%대 성장을 실적으로 보여준다면 주가는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고 만약 월가의 예상대로 6에서 8% 성장에 그친다면 비싼 주식이라는 비판에 직면하며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 있겠죠. 바로 그 줄다리기를 지켜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네, 오늘은 보스턴 사이언티픽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파라펄스와 와치맨이라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엔진을 기반으로 M&A라는 거대한 날개를 달고 더 높이 날아오르려는 야심찬 기업이었네요. 하지만 그만큼 너무 비싼 가격표와 복잡한 통합의 숙제라는 무게도 함께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모든 질문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과연 보스턴 사이언티픽은 이 거대하고 서로 다른 인수 기업들을 성공적으로 한 몸처럼 통합시켜서 월가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고 시장에 약속한 10%대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삼키려다 소화불량에 걸려 이 복잡성의 함정에 빠지게 될까요? 자, 구독자 여러분은 보스턴 사이언티픽 티커 BSX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이 거인의 질주는 계속될까요? 아니면 숨이 차오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생각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틈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